안녕하세요. KBS 부산 아침마당 아나운서 차지원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원래 항상 있던 정은혜 아나운서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노래를 좀 배우러 가겠다고 멀리 해외로 일주일간 연수를 떠났는데 빈자리가 좀 느껴지지만 우리끼리 즐겁게 한번 재밌게 오늘도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이야기를 함께 할 텐데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벌써 5월도 다 갔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한 해 반이 지났는데 우리 엊그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신 것 같은데 그러네요. 시간이 정말 너무 빠릅니다. 이제 맞아요. 저 40대지요. 네. 그러니까 40km로 가는 거야. 어머. 30대 때는 30km인데. 너무 빨라요. 근데 점점 빨라질 걸? 맞아요. 곧 60km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제? 예. 여러분 자꾸 시간이 빨리 가죠? 네. 그래도 우리가 닮아야 될 게 누구를 닮아야 돼? 사람 닮지 말고 세월을 닮아야 돼. 예. 그래서 세월을 세월을요? 닮는다. 예. 왜 닮아야 되느냐? 어이.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고장 없이 살아야 되거든. 고장 한번 날 때 됐는데 세월이. 고장 없이 살아야 돼. 고장이 안 나, 이 세월이.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순식간에 청춘은 사라지고 누구나 다 이제 노인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죠. 사실 노인이라는 단어에는 노인.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인생의 경험, 또 뭐 숙련된 그런 기술,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큰 어른들의 그 고민들, 노인들도 고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고민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어르신들에게 이분들 이야기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부산 최초의 노인 동년배 상담가 분들이십니다. 김학수 선생님과 이미경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KBS 부산 아침마당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김학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부산 노인종합복지관 동년배 상담가 김학수입니다. 아우, 어서 오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께서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 노인복지관 동년배 상담가 양성 교육을 담당했었던 부산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 상담 심리학과 이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학수 선생님은 시작부터 이렇게 멋지게 웃고 계셔서 저희가 좀 힘이 나는데요. 인상이 좋으세요. 근데 네. 최고령 저희 출연진이라고 했는데 아이, 그렇게 안 반갑습니다. 보이셔가지고 실제로 여든이 넘으셨다 이런 얘기가 예, 맞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여든이라고? 혹시 이제 민증 확인 좀 가능하겠습니다. 예. 너무 젊어 보이셔가지고. 아니 비결이 뭐예요, 선생님? 제가 한 2년 전에 그 영국 사이언스지를 보니까 예. 115세 평균 수명이다라는 걸 봤어요. 지금. 거기 보니까 0세부터 25세까지는 삶을 준비하는 시기, 예. 또 26세부터 85세까지는 활동하는 시기, 네, 네. 86세부터 115세까지는 노년기라 되어 있었습니다. 제 나이가 올해 80인데 예. 저는 한창 활동할 시기잖아요. 그래서 젊음이라는 것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야, 저도 60대 중반에 5,000m 이상 등반도 하고 세계 여행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5,000m 어디를 올라가셨어요? 예. 안나푸르나 그 유명한 그 아니 이거 정도면은 서른에도 가기 힘든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 아니에요? 예.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젊으신 것 같다. 그냥 젊게 사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젊으셔. 마음이 젊으면 젊죠. 60세의 저 세상에서 아직은 젊었어. 못 간다고 전해라.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동년배 상담가로 활동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사실 저한테는 생소해가지고 그럴 수 있죠. 이게 뭐를 하시는 일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예. 매주 네. 월요일과 화요일 예. 10시부터 12시까지 예. 2시간씩 미리 상담을 예약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대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신청자들을 그렇죠. 그러면은 김학수 선생님이 동년배를 상담하신다면은 비슷한 연령대 그렇죠. 그 어르신들께서 오셔서 예. 어떤 고민을 그럼 털어놓으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노인들의 예. 고민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노인들의 고민은
다양하면서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살아온 세월만큼 그럴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각자 다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직장에서 퇴직을 해서 예. 급료가 떨어졌다든지 예. 또 만나는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이런 그렇죠. 것들. 예. 또 가족 간의 문제, 또 아내와의 문제, 네. 그리고 자녀와의 갈등, 이런 가족 갈등 같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자녀나 형제부이나 또 부모님의 사별, 특히 이제 배우자 사별 이런 것들도 많고 네. 또 경제적인 문제 어.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 또 황혼이혼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뭐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좀 그런 심각한 고민 말고 뭐 황혼 연애 이런 고민은 또 없습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아, 있습니다. 저럴 줄 알았어. 예. 그러니까 정말 살아온 만큼 다양한 고민도 있으시고 예.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렇지. 누군가에게 얘기 못했던 맞아요, 이야기를 맞아요. 처음 털어놓는 때가 될 것 예,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요. 대나무숲 같은 존재이실 것 같거든요. 아, 그렇지.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힐링이 돼요. 어르신들의 반응. 또 어르신들 반응은 정말 동년배니까 예. 말이 통한다. 날 이해해 굉장히 주시죠. 좋아합니다. 충분히 특히 그럴 수 요즘은 또 있겠습니다. 치매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예. 건강 문제라든지. 예. 예,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지금 제가 제 인생에 대한 상담을 뭐 예를 들어서 중학생인데 자격증 있는 친구한테 가서 상담을 한다. 아주 저 MZ 세대로 확실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동년배가 예를 들어서 80대 노인께서 네. 뭐 40대 상담사한테 가서 상담을 받는다? 뭔가 좀 어색할 수 있을 그럴 것 수 같아요. 있죠. 근데 이제 동년배시니까 그럼 나이가 이렇게 어느 정도 많으신 분들이 오시던가요? 지금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은 보통 네. 60세부터 100세까지. 100세까지 오십니까? 100세 분은 무슨 고민이 있으세요? 100세 분도 이제 네. 삶을 준비하는 이런 고민이 아니겠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예. 건강 문제라든지 예. 또 재산 상속이라든지 어떻게 죽을 것인가든지 근데 이제 한 번만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을 것 같기도 그렇죠. 한데 어느 정도 진행을 하시는 상담은 거예요? 보통 일에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크죠. 그래서 한번 상담을 하면 상담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에 따라서 뒤에 이제 상담의 결과에 또 체크하고 네. 뭐 모니터링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네. 김학수 선생님 예. 보시니 제가 뵈니까 제가 보니까 관상이 참 좋으십니다. 네, 관상이 참 좋으시고 그럼 상담하시기 전에 뭘 하셨을까 제가 혹시 공무원이셨나 아니면 어디 저 큰 기업의 임원이셨나 약간 그런 느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뭐를 하셨나요? 하시기 전에? 저는 교직에 오래 있었습니다. 교직에 한 43년 있다가 선생님이셨군요. 예. 제가 전공은 제가 이제 그 경영학 쪽이 전공이고 그다음 또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또 상담을 했습니다. 네, 그 예. 두 가지를 했죠. 그렇군요. 네. 어쩐지 뭔가 이 차분하고 그렇죠. 예, 학구적인 느낌이 뭔가 들어줄 준비가 돼 있으신 것 같은. 네. 근데 근데 말하고 싶고 네. 이렇게 훌륭하신 상담사를 키워내신 분이 아하. 이제 옆에 계신 교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 예. 처음에 어떻게 이 동년배 상담 이걸 딱 하게 되셨습니까? 교육 과정을 만드시게 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지금 대학 교수로 있지만 네. 이전에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28년 일을 했었습니다. 현장에 계셨군요. 네, 네, 뭐 네. 그 현장에 있으면서 노인 우울 및 자살 예방 교육이라든지 노인 우울 자살 예방 상담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도 하고 또 노인 보호 전문 기관 학대받는 이런 노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그런 기관에서 예. 자문도 제공하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 예. 아무래도 이런 동년배 상담을 양성한다라는 이런 기획 의도를 저에게 먼저 좀 알려오시면서 예. 요걸 같이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이 구성을 해서 노인 동년배 상담가를 양성해야 할지 몇 시간을 해야 할지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해야 할지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교육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해서 처음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좀 기획하게 되었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렇군요. 근데 꼭 필요한 서비스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예. 원래는 이게 사회복지사분들이 많이 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사회복지와 상담 영역에서 함께 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아까 우리 김학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노인분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어려움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심리적인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가족 간의 어려움이라든가 예. 그렇죠. 예. 주거의 어려움이라든가 또는 뭐 밥을 해 먹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걸 심리적인 문제로만 접근을 하면 그 어르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충분히 돕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이런 뭐 행정복지센터에서 있는 자원이라든지 지역사회에 있는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끌어와서 예를 들면 밑반찬 보조라든지 말벗 네네. 서비스라든지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함께 들어갈 때 네. 어르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를 훨씬 더 잘 도와드릴 수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역할들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동년배 상담가를 양성하는 그 교육 내용 안에도 네.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제도나 정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걸 제공하는 기관은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이런 기관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네. 어떻게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도 동년배 상담가 분들에게 충분히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네. 이제 어릴 때는 사회화되는 게 학교지만 네. 다 졸업하신 후에 남은 생활을 어떻게 그렇지. 영위할 것인가를 배우는 곳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10회 교육 과정 안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네. 아 근데 사실 그 동년배시면은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이 오시면 살아온 또 인생이 있으시니까 쉽게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또 뭐 저의 선입견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럴 수 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좀 마음의 문을 열고 접근을 하십니까? 네, 제일 처음 상담을 하기가 대면 네. 상담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오시면 어떻게 오셨는지, 네, 오시는데 뭐 어려움은 없었는지, 네. 또 아침은 드셨는지, 뭐 오늘 날씨는 어땠는지, 네네네. 또 요즘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네. 누구와 자주 만나는지, 이런 일상적인 거, 소소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면은 예.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면은 저절로 열리죠,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예. 그래서 막 질문이 폭포처럼 쏟아지지요. 우리가 그때가 보통- 제대로 상담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보통 이제 보통 친구끼리 또 얘기하다가 털어놓잖아요. 네. 털어놓는데 이제 털어놓았어. 그럼 이제 솔루션을 좀 주려고 뭐 말을 해줘. 그러면 친구가 보통 하는 말이 네가 뭐를 안다고 네가 야 네가 잘해라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칫 그렇게 예. 분위기가 될 수도 있죠. 약간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맞아요. 예. 그런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도 있죠. 처음부터 뭐 네, 큰 네. 소리 치시는 분들, 아, 네가 진짜요? 뭔데, 그러니까, 나를 오래 했니, 화도 내고 이런 분들 또 심지어는 욕설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정말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의 내가 맞대어서 같이 반응하면 상담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정말로 취재하면서 차분히 들어주는 것이 오. 또 상담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의 상담을 할 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오죽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나한테도 화를 내고 큰 소리 치고 이러지. 저분은 나보다 더 어렵지 않느냐. 저분보다는 나는 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끝까지 들어줄 수 있습니다. 잘 들어주고. 네, 그리고 또 모든 내담자는 자기 스스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가 찾습니다. 그런 것이 보람이죠. 참 여러 상담이 있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치매를 자각한 어르신 상담을 또 하셨다고 네, 들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치매 상담 그 내담자가 오셨는데 예. 이번에 이제 오늘 만약 오늘이 상담이라면 10시부터 하잖아요. 네. 제가 가니까 상담자가 안 오신 거예요. 그래 물어봤더니 상담 예약은 돼 있는데 안 오셔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깜빡했다는 거예요. 이제 치매가 있으니까 아, 예. 깜빡하잖아요. 치매시니까. 네, 그래서 곧장 가겠다고 그래 버리버리 달려오셔서 상담을 했는데 그분은 이제 인지장애가 좀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
치매가 어떻는지, 치매 증상은 어떻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드리고 또 그분 스스로 치매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정말로 효과적인 상담이 되었다고 봅니다. 치매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게 말이 이제 서로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전혀 상관없는 주제 가서 막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선생님 어떻게 그럴 때는 꼭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제가 의도적으로 다른 말을 돌리죠. 그래야 되잖아요. 계속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실마리를 주어서 다시 생각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죠. 그리고 치매 환자들은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뭐 물론 영양 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뭐 곁들여서 하면 더 효과적이죠. 근데 상담을 오셨기 때문에 더 빨리 인지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지금 치매가 있다는 그렇죠. 거. 네. 참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네요. 그럼. 그리고 또 뭐 치매 말고도 또 어려운 상담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렇게 짐작컨대 뭐 사별의 아픔 정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슬픔일 것 같아요. 고민들도 최근에 제가 좀, 그 배우자 사별을 하신 분을 그 상담을 했는데 네네네. 이분은 모든 생활을 아내한테 다 맡겼어요.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모든 자녀 교육이라는 걸 전부 다 아내한테 맡기다가 네. 아내가 이제 편찮을 시기에 대해서 1년 동안 아프니까 정말로 당황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내를 1년 동안 간호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사별을 하셨는데 정말 자기가 미안하다. 내가 아내한테 너무 짐을 많이 준 것 같다. 또 자기가 그 일을 겪어보니까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이런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제일 힘든 것이 음식을 차려 먹는 거 이런 것들. 실제적인 또 거니까.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돈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 이런 것들. 심지어는 자기가 아내한테 퇴직하면서 1,000만 원을 줬대요. 1,000만 원을 마음대로 쓰라고. 그런데 어디다 숨겨놨는지 도저히 쓰지는 않았는데 돈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새마을 금고에다가 1,000만 원을 고스란히 남겨두고. 그래서 그것이 더 가슴 아프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남겨진 슬픔을 사실은 헤아려 주시는 일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어린 사람도 아니고 나와 비슷한 또래가 이 얘기를 들어준다. 이것만으로 정말 일어날 힘이 좀 생길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진짜. 제가 마지막에는 이제 그분에게 우리 내담자님께서 스스로 일어서서 활동하는 것이 돌아가신 아내에 대한 바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자기도 수긍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또 다음에 또 상담을 또 받으러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쌤이 그지? 힘을 주신 거. 이게 보통 너무 아프면 너무 큰 슬픔이면 꺼내기도 힘든데 그렇지. 저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오겠다는 말씀 한다 자체가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앞으로 살다가 또 큰 슬픔이 오면 그래도 우리 선생님 계시니까 가서 내가 여기다가 좀 털어놓고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든든한 또 아군을 얻은 듯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그런 경우가 잘 있지는 않지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뭐 저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저희에게 이렇게 상담은 아니지만 속마음을 털어놓는다고 할 때 과연 내가 어떻게 이거를 그렇지. 진짜. 예. 그냥 들어만 드려야 되나 아니면 뭐 솔루션을 어렵다. 드려야 되나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면 되지? 되겠습니까, 교수님? 예. 네, 그런 경우에는 네네. 일단 그분이 여러분한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는 뭘까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실 그렇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일단 저는 그걸 좀 들어드릴 것 같습니다. 들어드리면서 그분은 사실은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분은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내고 있는 그분의 강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굉장히 많이 애쓰셨다, 힘드셨겠다. 그 과정에서도 이렇게 살아오실 수 있는 힘이 뭐였느냐라는 걸 조금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분도 내가 이렇게 살아온 힘이 뭐였더라? 라는 걸 생각하면서
맞아, 나한테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긍정의 어떤 네, 강점이 있구나. 면을 참게 해주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신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힘이 뭐였느냐라는 걸 물어보면서 스스로가 자기의 강점을 좀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맞다.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네. 스스로를 좀 칭찬해드려라. 와 이거 완전 예. 누구에게나 필요한 솔루션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자신을 좀 칭찬해줘라. 그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오시지 않았느냐라고 좀 칭찬을 해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약간 더 붙이자고 한다면 네. 우리가 사실은 인생을 뭐 저도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은 되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러나 그 후회되는 일들도 있지만 그 후회되는 일마저도 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약간 실수할 수 있는 당신을 좀 용서해라. 그런 내가 나의 실수를 용서할 수 있는 이 힘이 나를 힘들게 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되어줄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저는 좀 많이 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거 예. 다시 들으셨죠? 저는 이제 완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들으니까 지금 완전 위로받은 아니 것 같아요. 들으니까 재환 이제 씨는. 좀 뭔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자서 일단 잘 경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르신의 어떤 살아온 그 세월을 버틸 수 있는 힘은 무엇이었느냐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걸 칭찬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자기를 좀 용서하며 살아라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여러분 저는 또- 잘 살아오셨습니다. 네, 야. 예, 잘 살아오셨습니다. 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렇게 살아오셔서 이렇게 힘드셨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반대로 사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드는데 수학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계산적으로 인정해줘라. 그렇게 할 게 계산적으로 아니라 그런데? 완전히 반대네요. 그냥 공감해주고 어. 칭찬해주고 용서해주고 이게 너무 필요한 거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면 네. 교수님 이제 뭐 재환 씨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조언을 해주거나 새로운 걸 제시하는 건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예를 들면 네. 제가 굉장히 다이어트를 하고 싶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누군가가 저한테 야, 너 탄수화물 끊어. 이렇게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해봤거든. 와 바로 와닿는다. 야, 해봤거든. 네, 네, 네.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거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가요? 우리가 누군가가 고민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충고나 제언을 하는 거는 그 고민을 하는 사람은 벌써 생각했던 문제라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충고를 하거나 대안을 제시해주기보다는 너 열심히 노력해왔어. 그러면 지금 현재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뭘 것 같아? 를 물어봐 주는 게 답을 스스로 오히려 찾게 하는 네. 그래서 저한테 뭐 한번 물어봐 주세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냐 한 번만 물어. 교수님 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저 그냥 5층이 제 연구실인데 저 5층까지 걸어 다니겠습니다. 오. 잘하시고 계시네요. 이러면서. 네, 이렇게 우리가 충고를 하는 것보다 하실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는 것들이 훨씬 그 사람의 변화라든가 또는 어려움을 조금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오히려 듭니다. 물어보는 사람한테 본인이 다짐할 수 있도록 얘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담의 또 기본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 저는 친구들이 저한테 네. 진짜 많이 고민 털어놨는데 제 머리도 못 깎으면서 야, 좀 그래 살지 말고 이거는 진짜 미안하다. 똑같다니까.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저도 되니까. 야, 제 옆에 가까운 분이 이제 다이어트 고민이다. 지금 먹는 거 반대로 먹으라고. 지금 먹는 것만 빼고 딴 거 얄밉다, 먹어라. 진짜 얄미워. 입만 하는 다이어트 그만해라.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반감이 생겨서 더 먹게 되거든요. 그렇게 할 때는 진짜 잘못하고 배가 있었네요. 불렀네, 이러면서 그죠? 야,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와, 새로 그러니까요. 봤어요. 예. 예, 결국 이제 솔루션은 본인에게 있다는 얘기죠. 답을 알고 있다. 그럼 요즘 제가 볼 때 주변에 참 제가 우리 노래교실에도 그런데 독거노인이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이 심각하죠. 독거노인 문제가 맞습니다. 심각한데 예. 실제로도 저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김학수님? 예, 독거노인 참 많죠. 네. 저희 복지관에 회원이 한 4만 6천 명 되는데 네. 한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독거노인이에요. 네. 그래서 안 이 오셔. 독거노인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 뭐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런 예, 고독사 문제된 문제도 정책적인 심각하고. 지원이라든지 예. 어떤 프로그램도 개발됐으면 좋겠죠. 사실 뭐 이렇게 좀 농촌 같은 경우는 회관에 모여 계시기도 맞아요. 하지만 예. 도시는 정말 누가 단절돼 계시는지 있고. 모르는 경우가 맞아요. 많기 아니, 때문에 아까 이게 너무 중요하네요. 말씀하실 때도 당장에 혼자 있으면 먹는 게 제일 문제. 맞아요. 예, 요리 그러다 같은 보면 거. 그런 게 겹치면 이제 완전히 우울증으로 네, 그렇죠. 한 번에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맞네요. 그런 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활동을 지금 우리 복지관 같은 것도 네. 참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네. 복지관에 오는 것도 정말 좋은 그 방법인데 네. 또 그 외에도 친구를 사귄다든지 남과 대화를 운동을 한다든지 뭐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걸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둘씩 해 나가면 좀 더 효과적일 것 선생님 같아요. 저 취미 활동을 좀 강조해 주시면서 그 노래교실 좀 나가시라고 한번 얘기 네, 좀. 그렇죠. 제가 노래교실 나면 친구를 사귈 수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또 꼭 그게 만나는 분들한테 제가 제 생각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예. 아하. 노래 교실 규모가 이제 작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드 경기장으로 옮기셔서 거기서 하셔서 좀 많은 우리 부산에 아니, 차재환. 그러면 자, 이게 내가 우울한지 체크를 해봐야 이 노래교실 갈 힘도 생기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지. 자가진단 같은 것도 있나요? 우리 뭐 우울증과 관련해서 스스로가 내가 너무 네. 사람을 만나기 싫어진다거나 뭐 하루 종일 뭐 다른 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거나 또는 약간 기분이 처지는 느낌이 들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약간 또는 뭐 수면이 약간 잠자는 시간이 너무 늘어나거나 또는 줄어들거나 또는 식욕이 너무 떨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우울증을 조금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인데요.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나타나는 우울증 아주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뭐냐면 신체 질환입니다. 예. 신체 질환. 실제적으로. 네네. 그냥 소화가 잘 안 되고 두통이 있고 네. 그냥 흔히 말씀하시는 옷 만신이 아프고 이런 우리 어르신들은 심리적인 것들이 이렇게 신체적으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내가 특별하게 몸이 안 좋은 거는 아닌데 뭔가 두통이 있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일어나는 게 어렵고 좀 여기가 쑤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럴 때는 지금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은 좀 어떠신가요? 내가 마음이 조금 불편하다 이러면 내가 너무 나약한 거 아니야? 어머. 이거 나 혼자 이겨내야 하는데 이거 내가 너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자기 것 같아요. 탓을 하네요. 네. 네네. 네, 절대 안 해요. 우리 감기가 걸리면 어떻게 하나요? 빨리 병원에 가서 약 낫잖아요. 먹으면 빨리 나을 건데 그렇죠. 네네. 예. 근데 만약에 이 감기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엄청 힘들어지죠. 폐렴이 갈 수도 있고 네, 굉장히 심각해질 맞습니다. 수도 있잖아요. 예. 네, 우리 흔히들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마음의 감기를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돕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럴 때 이런 동년배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약간 우울한 감정이 들 때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때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빨리 도움을 찾는 게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상담을 하고 계시니까 동년배 상담가로서 앞으로 바라는 점도 하나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노인 전용 콜센터를 하나 설치해달라는 그런 전용으로. 네. 건의를 자주 합니다. 네, 왜 네.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은 노인의 정서를 잘 이해 못하잖아요. 근데 뭐 대한노인회다 이런 전국의 상담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상담자들이 연세가 보통 20대에서 한 50대 이 정도 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노인분들은 보통 60대에서 뭐 100세까지 있다면 네. 그분들과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의 정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소통을 잘 할 수 있으려면 상담가들이 60대나 65세 이상 된 전문 상담가가 네. 많이 구성된다면 네. 또 그분들이 가서 상담하는 것보다는 전화로. 또 앉아서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전화 상담을 할 수 예. 있는 콜센터가 만들어졌으면 하고 제가 그 바라는 겁니다. 콜센터가 있으면 선생님 하루 종일 전화 받느라 예,
너무 바쁘실 수도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 생명의 전화 같은 것은 네.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네. 거기는 이제 상담사들이 젊은 사람들이요. 저도 생명의 전화도 제가 올해 13년째 상담을 하고 있는데 네네. 거기도 이제 노인분들이 상담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젊은 상담자들이 오면은 끊어버려요,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 연세 많은 분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서로 소통이 되니까. 전화를 안 하시면 좋겠지만 정말 힘들고 정말 얘기할 데가 없다 하실 때는 이 아래 나가는 자막으로 전화를 하셔서 우리 김학수 선생님처럼 아주 훌륭한 상담사를 통해서 마음의 에너지를 다시 한번 네. 가지시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아. 이제 1부를 좀 마무리해야 네. 될 것 같은데 임선 선생님께서 인간 비타민이시니까 그렇죠. 제가 인간 비타민이죠. 한번 좀 비타민 한번 쏴주시죠. 저희한테. 예. 한번 쏴드립니까? 예,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레이저도 아니고. 여러분 근데 예. 한마디 꼭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어르신들은 이 세상의 명작들입니다. 가. 그 명작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명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프지 맙시다. 건강합시다. 잡은 두 손 놓지 말고 사는 게 힘들 때 잡아줍시다. 세상이 무겁더라도 우리 어르신들 화이팅! 네. 앞으로 더욱더 좋은 친구가 돼주시길 바라면서 김학수 선생님과 이미경 교수님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